안녕하세요. 수익남입니다. 7월 19일 월요일 단타로 10% 수익내 후보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은 반등에 완벽히 성공한 모습이었죠. 월요일 날서부터 코스닥은 계속 좀 상승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좀 다소 밀리긴 했지만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다소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저번 주 수목금 이렇게 하락 구간이 있었죠. 근데 대부분 하락폭을 거의 대부분 메꾼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은 전고점을 넘어선 구간이었고, 좀 다음 주도 점진적인 상승, 이번 주 정도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점진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주말이다 보니까 좀 설명을 할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세 가지 테마로 뽑아봤습니다. 최재형 테마, 전력 테마, 이제 원전 관련주 테마, 이렇게 세 개의 테마로 지금 뽑아봤고, 자, 먼저 최재형 테마 먼저 설명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풍정밀입니다. 영풍정밀 설명을 몇 번 드렸었고요. 지금 주가 위치 나쁘지 않아요. 주가 위치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전고점이 13,1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주가 위치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시간외로 금요일 날 상승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 날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 좀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좀 보시면 시간외로 12,450원인가 그렇게 끝난 것 같은데, 네, 시간외로 12,500원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시초가는 12,600원 정도, 그리고 고가는 임의대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14,000원, 그리고 저가는 12,300원, 종가 13,000원. 월요일날 좀 크게 상승 구간이 나왔을 때 캔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좀 만든 거고,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시초가가 위치가 굉장히 높죠. 시초가 위치 자체가 벌써부터 지금 여기 있는 매물대를 단숨에 이렇게 뛰어넘는 그러한 시초가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시초가 이후에 좀 다소 아랫꼬리가 생길 수는 있어요. 항상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아니면 시초가가 좀 아예 낮게 시작을 해서 12,600원이 아니고 12,300원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냥 바로 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특별히 이 종목이 떨어져야 될 이유가 지금은 없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예를 들어서 많이 상승한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조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겠죠. 근데 이 종목은 일단 테마 자체가 있고요. 그리고 재료도 있고, 그리고 주가 상승이 크게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지금 바닥권 대비해서. 이제 문제가 이제 하나가 있다면, 과연 이제 수급이 쫙 붙어가지고 말아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어느 정도 강한 세력이 들어와 있는지는 추측해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을 좀 보실 때는 장점도 분명히 보셔야 되겠죠. 장점. 그러나 단점도 분명히 보셔야 돼요. 오히려 단점을 더 많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단점을 먼저 베이스로 생각을 해보고, 이 종목의 약한 게 무엇인지 안 좋은 게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과연 이 장점들이 이 단점들을 다 이길 수 있을 만큼
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단점 같은 건 아예 보시지도 않고 장점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 대응이 안 되죠. 항상 이 종목의 단점이 무엇인지. 단점은 세력이 분명히 들어와 있긴 하지만 조금 약하지 않느냐,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조금 작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이 나왔을 때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 최재형 관련주고, 그리고 모 회사가 굉장히 탄탄한 회사라는 거, 그리고 주가가 나중에 상승했을 때 혹시나 뭐 자사주 매도나 아니면 대주주 물량이 나올 게 가능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예측을 해봐야 되죠. 그런 거는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실 뭐 어느 정도 대주주 물량이나 자사주 물량이 나올지는. 근데 제가 이제 판단하는 기준은 과거에 이제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리고 재무제표상에 들어가 보시면은 혹시 뭐 CB 물량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발행한 전력이 있다든지, 그리고 대주주 물량이 좀 상대적으로 많다든지, 아니면 뭐 대주주 물량이 아예 적어서 뭐 그렇다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신기계 목요일날 새롭게 뜬 종목이고, 한신기계 있었고 뭐 한창산업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었는데, 그래도 한신기계가 제일 세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종목들 볼 때는 가장 센 종목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거래량 좋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매물대가 있는데 매물대도 조금 오늘 건드려주는 그런 흐름이었고, 그리고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이죠. 월요일날에는 좀 조정 구간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 보여요. 조정 구간으로 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조정 구간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올 것인지 봐야겠죠. 이 종목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한번 지켜보시죠. 분명히 또 맥점이 나올 겁니다. 아직까지는 맥점이 아니에요. 맥점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맥점이라는 것은 요건이 있어요. 뭐냐면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이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나 나나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주식이 나한테 허락을 했다라는 거는 누구든지 진입 기회가 많았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투자에서 좀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가격에 일정한 시간에 오랫동안 머무르면 그거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진입할 기회가 많다라는 거고, 그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맥점이라는 것을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기다려야 되고, 맥점을 주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짧아야 된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맥점의 시간이 어느 순간이 딱 있겠죠. 이 순간에 타임라인을 이렇게 보면, 그럼 지금이 여긴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맥점은 아직 오지 않았고, 제가 보기에는 이걸 뭐 하루 이틀 3일 정도로 나눈다고 했을 때 이틀 4일 정도 보고 3일 정도의 맥점이 왔다고 치면, 지금 이제 한 요 정도 와 있다, 이렇게 뭐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맥점이 올라면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이 차트 흐름이나 분봉 흐름을 봐서 이게 하루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맥점을 정확하게 좀 보시는 연습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지금 맥점 시간이 얼마만큼 남았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 맥점을 보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있다라는 게 전반적인 흐름이고 전반적인 제 생각입니다. 자, DJI인데 시간으로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바로 맥점에 가까우지 않았느냐라고 의심이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분명히 좀 하락 출발할 거예요. 월요일날 하락 출발을 하면 충분히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대충 어느 정도 힌트를 얻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MPK인데, MPK 아까 한신기계랑 좀 비교해 봤을 때도 차트에서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한신기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냥 뭐 매매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한신기계를 사야 되고, 거래량도 훨씬 많고 주가 상승률도 훨씬 좋고 하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전력 테마인데 제가 금요일 날서부터 좀 새롭게 끌어온 테마인데, 목요일 날죠. 목요일 날 처음에 말씀드렸고, 금요일 날 상승 흐름이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이제 일진전기 같은 거는 상한가를 갖고, 옴니 시스템, 그다음에 세명전기, 선도전기, 뭐 피에스테 이런 것들이 과거에 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마주로 있거든요. 이 전력난 관련해 가지고 있었어요. 2018년도였던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 때도 한번 있었던 것 같고, 이때 뭐 전력 테마가 한번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이제 심심치 않게 한 번씩 있어요. 여름 시간이 되면, 여름 시즌이 되면.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전력 예비율도 그렇고, 지금 뭐 정책상의 어떤 부분도 그렇고 해서 좀 이런 이슈가 조금 더 불거질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한 원전 관련주로 맞물려 가지고 조금 더 강한 테마로 형성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옴니 시스템, 일진전기, 선도전기, 세명전기, 피에스텍 이런 종목들이 제가 좀 뽑아봤는데, 다른 종목도 몇 종목이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 위치도 나쁘지 않죠. 제가 목요일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흐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다음 주에 좀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죠. 그래서 분명히 재료는 살아 있고요. 한번 봐야 되는 테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전산업이랑 우리기술, 서전기전, 제가 이제 말씀드려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동안 말씀드리다가 좀 말씀 며칠 동안 안 드렸고, 다시 이제 말씀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 지금 이제 여기서 주가가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건데, 자, 바로 반등 구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좀 박스권 구간을 이렇게 그릴 가능성이 일단 1차적으로 있어요. 아니면 바로 상승을 해서 주가 위치를 여기다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박스권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올라간다, 요 시나리오는 사실 조금 희박하고, 제가 보기엔 그 시나리오는 조금 희박하고, 요 노란 박스 혹은 여기 박스 위에서 조금 박스권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주식을 겪으면서 그 나와야 되는 그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올라갔으면 어느 정도 조정이 있어야 되죠.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올랐는데 조금밖에 조정 안 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뭐 많이는 없지만. 그럼 이런 거는 제 시나리오에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런 건 매매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럼 대응이 안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주가가 이 정도 와 있을 때 이 정도 조정 오면 사볼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씩 그런 시간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슬슬 봐주는 거죠. 그리고 매매 시나리오 짜가지고 매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박스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고, 그 시나리오를 맞게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매수의 어떤 그런 타이밍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매매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기술, 서전기전도 물론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데,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조금 움직임이 달라요. 한전산업이랑 서전기전이랑은. 그래서 조금 단독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긴 합니다. 일단 그리고 회사 자체가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에는 항상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어떤 종목이라도 장점만 있는 종목은 단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삼성전자 한번 예를 들어보죠. 삼성전자 실적 좋게 나왔잖아요. 3분기에. 그리고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 그래서 실적 좋은데 왜 안 가냐? 삼성전자 좋은 회사고 실적도 좋고 잘 나오는데 주가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왜 움직이지 않느냐라고 봤을 때, 근데 답을 찾아야 되는 건데, 제가 찾은 답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2020년 후반기, 2020년 후반기, 하반기, 그리고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상승폭이 너무 컸습니다. 사실 그 부분 삼성전자가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한 경우가 과거에 있었느냐? 거의 없었어요. 과거 뭐 좀 20년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점진적인 상승은 계속 있었고 상승 이후에 뭐 좀 눌리는 구간, 상승 이후에 눌리는 구간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주봉, 월봉, 연봉을 보시더라도 단기간에 이렇게 급상승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단기간에.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조정 최근에 겪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조정이 더 있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주가가 안 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여기서 사셨기 때문에 그렇죠. 좀 약간 물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사자마자 안 가니까 답답해서 왜 안 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이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고요. 그걸 다 분석을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좀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시장에서 계속 봐야 될 첫 번째 테마는 제가 보기엔 최재형 테마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대선 테마주들은 대선 테마주만큼 주가가 움직이는 테마가 흔하진 않아요. 뭐가 있었죠? 과거에 뭐 코로나 관련주들은 있었죠. 근데 코로나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어떤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그렇게 움직였고 재료가 그렇게 만들어졌었던 거고 우리 현재 우리의 모습, 생활 모습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지대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테마가 5배 1000포인트 500% 1000포인트 갈 수 있을 만한 테마는 대선 테마주가 그래도 굉장히 좋아하는 테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대선 테마주인데 그때 이제 인물별로 봤을 때 윤석열 관련주들은 제가 말씀드린 지가 꽤 됐어요. 이제 거의 언급을 안 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계속 윤석열 테마주는 좀 떨어지고 있죠. 이재명 테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명을 그때 카스 이후로는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주가 안 갔죠. 그리고 특히 여당 후보 중에서는 지금 뭐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죠. 이낙연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뭐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은 안 해드리지만 제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 최재형 테마를 말씀드렸습니다. 최재형 테마 말씀드렸고 아마 최재형 테마로도 좀 수익이 나오셨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최재형 테마를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는 뭐 일단 차트 위치가 좋아서 그래요. 제 개인적인 뭐 어떤 생각을 떠나서 차트 위치도 좋고 지금 만들어지는 어떤 그 대선의 그 군들 대선 종목 후보 종목들 중에서 좀 테마가 좀 강하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풍점의 한신기계, DJI, 뭐 MPK 이렇게 있는데 한번 지켜보세요. 분명히 좀 좋은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 테마는 이게 있어요. 지금 뭐 이렇게 폭염이라고 했는데 혹시 폭염이 아니고 그냥 예비 전력도 넉넉하게 유지되고 그렇게 이제 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그거부터 생각을 해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은 전력 테마보다는 조금 더 나쁘진 않다, 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뭐 대선 테마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최재형 후보가 됐든 윤석열 후보가 됐든 원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원전 뭐 보고서 쓰고 뭐 그거 가지고 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이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할 거고 그리고 뭐 야당의 어떤 후보든 간에 이 원전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원전주들은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 원전이라고 하는 거, 특히 전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산업 기반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기료가 다른 어디 외국과 비교해 가지고 싸거든요. 특히 산업 전기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경쟁력의 원천인데 이제 다시 이제 분명히 이제 경제 살리기 그리고 기업들 뭐 좀 좋은 환경,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원전 관련주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렇게 세 종목 보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 또 어떻게 주가 움직이는지 특별한 종목들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이 전력 테마 관련주들만 좀 움직였거든요. 근데 좀 일시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최재형 관련주들이 좀 더 움직일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